추미애 당대표의 속기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86차 최고위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2월 28일. 네, 2월 28일 228 대구에서 민주운동이 있었던 해방 이후 대한민국 최초의 학생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날입니다. 지금 10시니까 이 자리에서 228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잠깐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동 묵념. 묵념 바로. 네. 해방 이후 최초의 학생 민주화 운동이었던 2.2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이 처음으로 정부 주관 하에 대구에서 열리게 됩니다. 올해로 제58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2.28 민주화 운동은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부정선거에 맞선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그 후로 3.15 의거, 4.19 혁명으로 이어져서 이승만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는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표시였습니다. 자유와 민주를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정신을 유구히 계승하고 있는 대구 시민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는 광주와 마창, 대구,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일어선 학생과 시민들이 일구어낸 민주주의 역사라 할 것입니다. 그 장대한 역사는 재작년 촛불 민주주의로 승화를 했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기념식을 계기로 대구는 민주화의 성지로 다시 재조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촛불혁명의 완수를 오늘 다짐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8 민주운동 정신을 충실히 계승해 더 굳건한 민주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공소사실 18개가 이미 최순실, 김기춘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공모관계와 유죄를 인정받은 바 있어 당연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재판을 거부하고 실체적 진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대통령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든 그런 하루였다 할 것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대통령, 역사와 민족을 생각하는 대통령, 그 막중한 책무를 내던지고 사익을 추구하고 권력을 남용한다면 응당 주권자인 국민의 질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피고인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은 그 재판부는 다르다 할지라도 사건의 본질은 같은 한 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순실 1심 재판부의 판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 의견대로 서로의 연관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주상 같은 판결을 기대하면서 또 한편으로 이재용에게 내려졌던 어이없는 면죄부가 어떻게 거두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아무리 박근혜, 최순실을 엄단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그친다면 사법 정의는 요원하다 할 것입니다. 사법부가 분명한 역사의식과 정의감으로 국민 목소리에 응답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장시간 노동의 대명사였던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역사적인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노동자의 미덕으로 삼았던 시대의 종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처럼 여야의 대치 속에서 성사된 극적인 타결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휴일 근로수당요일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한 점은 유감스럽다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저녁 있는 삶과 인간다운 삶이 곧 우리 경제의 궁극적인 경쟁력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노사정은 상생의 정신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일자리 나누기로 이어지게 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KBS 새 사장내 양승동 PD가 내정되었다고 합니다. 넉 달 넘게 이어온 방송 정상화를 위한 구성원들의 파업 투쟁과 이를 묵묵히 기다리면서 응원해 주었던 국민들의 힘으로 만든 자리에 양승동 내정자의 더욱 어깨가 무겁다 할 것입니다. 이번 후보자 임명 과정은 KBS 역사상 처음으로 시민 자문단을 구성해 후보자를 직접 평가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왔던 주파수 조정에 마침표를 찍고 공영방송의 참모습을 보이며 국민의 방송 KBS로 거듭나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양승동 내정자는 이러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KBS의 새로운 출발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무너진 방송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내기 위한 언론인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KBS가 신임 사장과 함께 공정한 공영방송, 국민의 방송국 돌아오길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의 최종 책임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먼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국민의 선택에 의해 뽑힌 대통령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중대범죄의 당사자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에도 불행입니다. 그러나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사유화하였고 비선 실세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유린해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재판 과정 내내 박 전 대통령은 최소한의 양심과 헌법 수호 의무를 짊어졌던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 통렬한 자기 반성조차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모쪼록 우리 법원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엄중한 심판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우리 헌정사에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줄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내일이면 3월이 시작되고 봄은 다가오는데 국회 봄은 아직 멀리 있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만나 시급한 민생 입법과 개혁과제 등을 논의했으나 긍정적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끝내 본회의 처리를 반대할 경우 2월 국회는 빈손 국회를 넘어 국정공백, 공직선거 혼란의 주범이 된다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당장 내일 모레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속이 까맣게 타고 있을 예비후보자들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선거구 획정 시한은 지난 12월 13일로 이미 지나도 한참 지났습니다. 이번에도 처리하지 못한다면 국회가 지방선거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셈이 되고 국민적 신뢰를 더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관리 일원화법도 처리되지 못한다면 집권 2년차를 맞는 정부 조직도 완결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장기화된 겨울 가뭄과 다가오는 봄철 영농기에 농수 확보가 시급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난 12월 여야 합의 시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실질적으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원내대표 간 신의를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되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물관리일원화법을 오늘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를 포함해서 대기 중인 민생 법안도 많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대리점법, 가맹점법, 유통법,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 건설 근로자 고용 개선에 관한 법 등등 국회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될 법들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그냥 보내고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 한들 떠난 버스에 손을 흔드는 격이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와 여당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국민들께 민생의 봄을 알릴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국회 환노위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통과되었습니다. 역사는 2018년 2월 국회를 세계 2위의 최장 노동국가라는 오명을 싣고 우리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한 전환점을 만든 국회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립과 갈등이 장기화하는 우리 국회 현실에서 여야 간 원만한 합의로 이런 결실을 맺게 돼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밤샘 마라톤 협상 끝에 어려운 합의를 이끌어낸 판노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상임위 여야 의원의 합의로 통과된 만큼 각종 민생 입법과 함께 오늘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통과시켜서 하루속히 노동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더욱 많은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에 전면 도입한 것은 보다 많은 노동자들에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함으로써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의 쉴 권리와 함께 대규모 사업장 간의 휴일 양극화를 해소시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면서 집배원과 버스 운전 노동자의 과로사의 주원인으로 되어왔던 특례 업종을 기존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한 것도 중대한 진전입니다. 유지되는 5개 업종에 대해서도 최소 11시간의 휴식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연소자의 근로시간도 축소해서 청소년의 건강한 학습권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술에 배가 다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번 합의안이 어렵게 마련된 만큼 노사가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점은 차제에 경제 주체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고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지난달 말 노사정 6자 대표자 회의가 8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3월 초에 2차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꾸준히 이어나가며 각 경제 주체들이 절충점을 찾고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 당국 또한 단계적 법 시행에 맞게 영세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 방안, 근로감독 체계 마련, 시급한 현행 근로시간 행정해석 폐기 등의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또한 노동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동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정장치 마련을 위해 더욱 애쓰겠습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기로 장기간 노동의 악순환을 끊고 노동이 대우받고 노동이 행복한 사회로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주배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가 롯데월드 인허가와 관련하여 A부터 Z까지 특혜와 편법을 줬다는 문건이 나왔습니다. 이 문건은 지난 7월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된 것으로 MB 청와대가 제2롯데월드 인허가 특혜를 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과거 국방에 있으면서 MB 정부가 제2 롯데월드 건설에 특혜를 줬고 정경유착이 의심된다라면서 수차에 걸쳐 강하게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MB 정부는 그때마다 사실 무근이라고 강하게 항변했습니다만 결국 그것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영원히 가릴 수 없듯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만이 사실이라는 그런 법원도 있습니다만 감사원이 지난 6월 롯데월드 의혹과 관련해서 감사를 결정한 이후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고 모 방송에서도 엊그제 했습니다. 차제에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모든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이면 99주년 맞는 3.1절입니다.
선열들은 주권 상실을 아픔 속에서도 하나로 굳게 뭉쳐 역사를 진일보시켰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애국 소녀들께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표합니다. 작금은 한반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99년 전 선열들이 조국을 위해 전 국토 산하에서 한 목소리로 외쳤던 커다란 울림을 해상하며 어렵게 조성한 대화의 모멘텀을 한반도의 비핵화로 이끌어내야 할 우리의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9년 3.1절을 맞아 우리 사회가 양극단을 지향하고 하나로 뭉쳐 한반도의 역사를 다시 한번 진일보시키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주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경선 원팀 운동 확산을 제안합니다. 가장 작지만 가장 큰 숫자인 1이라는 원팀의 기치 아래 부산은 지금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제안으로 부산에서 시작된 원팀 부산 프로젝트가 지방선거 승리의 지름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 경선 승복은 물론 다 함께 힘을 모으자는 운동입니다. 저는 원팀 부산 프로젝트를 아름다운 경선 원팀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산해 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심한 내전을 치르고 외침을 막았던 역사는 결코 없었습니다. 민주당 60년 역사도 분명 우리에게 분열은 곧 패배이고 통합은 곧 승리라는 교훈을 가르쳐준 바 있습니다. 서로 다른 후보를 지지할지라도 지방선거 승리에 대한 사명감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지지하는 후보가 승리하지 못했다 하여 탈당하고 승리자가 경쟁자를 배척하며 독식하는 지난 부끄러운 과거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입니다. 아름다운 경선, 완팀 운동을 통해 우리 당 후보 경선을 상처가 아닌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분열이 아닌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로 만들어갈 것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팀입니다. 이상입니다.